꼭 혀끝을 보라고 말씀드려요. 혀끝이 옆으로 축 늘어져 있는지 아니면 스푼처럼 동그랗게 말려 있는지를 보시면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호흡이 가빠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뭐 웃고 있는 거라고는 보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응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려운 강아지 키우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멍터뷰. 네, 오늘은 보호자가 알아야 할 강아지가 아프다는 신호에 대해 준비했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목소리가 좋지 않은 대구 24시 바른동물의료센터 대표원장이자 유튜브 개알람 수의사 이세원 채널 운영 중인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게 반려견 유치원에서 8년차 반려견 교육하고 있고요. 퍼피풀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훈련사 배재원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강아지가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맨 처음에 뭐 사랑해라는 말을 떠올렸는데요. 아프다. 그 말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늘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나 여기가 아파. 네. 나 뒷다리가 좀 아파. 나 여기 소화가 좀 안 돼. 네.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강아지가 아프다는 신호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다. 어떤 신호가 좀 있을까요? 웃고 있어요 라고 할 음. 때 진짜 웃는 거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후우는 잘 웃잖아요. 네네네, 근데 맞아요. 후우가 병원 같은 데 갔을 때 네. 혹시 헥헥거리는 게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초음파 촬영하고 있어서 심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그럴 때 항상 분명히 힘들 것 같은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많은 분들께서 아 그래도 웃네 너 괜찮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꼭 혀끝을 보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몸이 경직되어 있는지 아. 경직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판단할 때는 혀끝이 옆으로 축 늘어져 있는지 아니면 스푼처럼 동그랗게 말려 있는지를 보시면 이 아이가 지금 긴장해서 헥헥거리는 거네 아니면 우다다 하고 나서 힘들어서 헥헥거리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혀 내밀고 하는 게 웃는 건 맞아요? 병원 와서 주로 헥헥거리는 거는 사실은 이제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호흡이 가빠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뭐 웃고 있는 거라고는 보지는 않죠. 근데 이제 혀를 자주 낼름거린다. 그런 경우 간혹 보면 이제 앞니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평소에도 뭐 침을 좀 자주 흘린다라고 했을 때 입안에 뭐 구내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치아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걸로 이제 구강내 문제를 좀 보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혀 색깔 이런 것도 좀 구분이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지금 푸우가 보여지는 것처럼 핑크빛이어야 되는데요. 창백해진다면 어떤 빈혈의 증상일 수도 있고 푸르게 변한다, 뭐 검게 변한다 이러면 이제 소위 청색증이라고 해서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막 뭔가 엄청나게 할 거 아니라 그냥 이렇게 혀를 보고 이런 게 핑크색인 거고 만약에 또 여기서 네. 여름이 곧 다가오잖아요. 핑크빛인 정도를 넘어서 붉게 변한다. 너무 빨갛다. 그럼 이제 고열이라는 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혀끝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래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혀끝이 굳으면서 고개도 굳으니까 눈에 흰자만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눈을 뜨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강아지들은 항상 뭔가 한 군데로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여러 가지 부위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소통할 수 있겠죠. 이런 얼굴, 입 이런 것도 봤는데 관절도 전문 수의사시잖아요. 딱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보호자님들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다리를 들어서 오죠. 당연히 그때는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흔하게 놓칠 수 있는 몇 가지 자세들이 있거든요. 뭐 요즘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인어공주처럼 한쪽 다리를 좀 쭉 뻗고 앉는 자세. 네. 그럼 그 뻗고 있는 다리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것이고 토끼띠이라고 해서 다리를 뛸 때 두 다리를 동시에 쓴다든지 물론 너무 빠르게 뛸 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뭐 일상화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알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신데 안았을 때 똑똑 소리가 들려요. 실제로 똑똑 그 소리가 슬개골이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소리거든요. 사실 그 정도면 단계가 좀 있는 편인 거죠. 또 엉덩이를 과도하게 좀 실룩거린다든지 어떤 관절 문제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뭐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병원 오셔서 체크를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아이들 보면은 뭔가 기분 좋게 걷는 뒤뚱거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보호자분들이 또 기분 좋아 이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슬개골 탈구의 또 대표적인 보행 양상이 네. 스키핑 레임리스라는 게 있어요.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 신나서 보통 걸을 때 한 발 한 발 아니고 이렇게 따닥 따닥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보호자님들 보시기엔 아 얘가 신났구나
너무 신이 났구나 이렇게 맞아, 맞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슬로우로 찍어보거나 했을 때는 확실히 한쪽 발을 덜 디디고 쓰는 게 보입니다. 빨리 병원을 오셔서 체크는 받아보셔야 돼요. 저도 또 궁금했던 게 지금 당장 어디가 아프거나 질환이 없어도 자신의 습관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역으로 관절이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은지 저는 그게 항상 걱정이 됐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어떤 자세를 취해서 자는데 이게 애한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동물들은 본인들이 제일 편안한 자세를 찾아서 쉬긴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 베개 넣어주려고 하고 자세 막 틀어주려고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런 행동들이 굳이 유발한다라기보다는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체크 받아보시는 거 그 정도로 예방적인 생각하시면 진단. 맞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산책하다가요 네. 이렇게 보행이 좀 불편해 보이는데 음. 보호자가 너무 모르는 거 같아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저기요 제가 수의사인데 이런 적 혹시 있으세요?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뭔가 직업 윤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갑자기 나가서 수의사인데요 이렇게 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실제로 뭐 수술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치료 중일 수도 있는데 모르니까. 괜히 제가 또 얘기를 드려 마음에 상처를 입으실까 봐. 근데 이번 영상이 꼭 널리 퍼져서 그분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제가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신호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제일 급한 그런 신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관절 문제로 이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다리를 아예 들고 있는 게 기준을 저는 한 반나절 정도 그러면은 즉시 오시는 게 맞고요. 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잔잔한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시간을 맞춰서 한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사실 하루에 애들 오줌이랑 똥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사실 뭐 네. 쉬가 어땠는지 응가가 어땠는지를 항상 알림장으로 오전 오후를 보내드려요. 근데 보호자님한테 전화하고는 순간이 있어요. 네. 바로 병원 가셔야 된다고. 네. 혈변, 혈욕, 혈톡. 음. 네, 이 세 가지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병원으로 가라고 보냅니다. 실제로 위급한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딱 말씀을 드립니다. 줄여서 활식, 변뇨, 활력 맞습니다. 오호. 식 식욕. 맞습니다. 식욕, 변뇨는 아시겠죠? 이 네 가지를 사실 집에서 관찰하시기가 가장 쉽죠. 그래서 활력이 너무 저하된다, 또는 뭐 식욕이 저하된다, 또는 반대로 식욕이 갑자기 너무 는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 아니면 뭐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과 같은 이런 내분비 질환이 있다면 식욕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잘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배변 배뇨도 마찬가지죠. 말씀 주신 것처럼 혈액이 섞여 나오면 즉시 오셔야 되는 게 맞고요. 뭐 설사가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토끼똥처럼 작게 나온다든지 변비처럼. 네네네. 혹시 막 그런 응가에서도 중요한 게 있나요? 저희가 패드에서 딱 떼어냈을 때 살짝 묻어나는 정도. 아하. 그러니까 너무 똑 떨어지면 안 돼. 보통 근데 네. 보호자님들은 너무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좋거든요. 맞아요. 패드도 뭐가 안 묻은 네, 것 같고. 네, 네. 네.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조금 묻어있는 촉촉한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사실 제가 이제 뭐 TMI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수의대 학부생일 때 병원에 있는 강아지들을 케어를 하거든요. 학부생들이. 네. 저희가 사실 주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응가 치우기. 똥오줌 치우는 거예요. 비슷하네요. 마치 이제 네네네. 소림사 들어가면 뭐 이거 맞아요. 닦는 것부터 하듯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이거 굳은 일을 시킨다. 그쵸,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항상 얘기하셨던 게 그 똥오줌 보는 게 시작이다. 맞아요. 그게 너무 와닿았고, 뭐 그때부터는 저희가 봤을 때 문제 있다 하면은 바로 말씀드리고 체크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저희 이런 적 있었어요. 네. 보호자님이 엄청 깔끔하신 성격이셔서 네네네. 검정 색깔 배변 패드 쓰셨거든요. 그 솥. 네. 알아요. 그래서 유치원을 보내서 유치원에서 혈뇨가 심한 걸 그때 처음 아셨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결석이 어머.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사이 동안 계속 얘는 혈뇨를 보고 있었는데 네. 패드가 까면서 몰랐던 거예요? 모르셨던 아이고. 거예요. 이렇게 심한데 모르실 수가 있나 해서 혹시 이거 알고 계셨죠? 하니까 저희 집은 까만 색깔 배변 패드만 써서 몰랐어요. 이게 뭐죠? 이렇게 하면서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심각한 사인이잖아요. 엄청나죠. 네. 어. 초장에 확 잡을 수 있었는데 모르셔서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이건 좀 궁금했던 게 네. 사람이었으면은 비명 지르고 막 기절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걔들은 평온하게 쉬 하면서 혈뇨하고 난 다음에 막 놀아요 또. 맞아요. 아니 저렇게까지 안
아파할 수가 있나 했던 기억도 있어요. 오. 보통 사람의 3대 통증 하면 네. 산통, 통. 치통, 그 다음이 요로 결석으로 네. 인한 통증이거든요. 결석 환자들이 당연히 혈뇨를 보고 오면 다행인 건데 우연한 발견으로 그동안 너무 소변 잘 봤는데요 네. 했는데 돌이 이만한 게 막 들어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안타깝지만 그동안 많이 아팠을 거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인 게 아이들이 소변 볼 때마다 아프니까 물도 적게 먹어요. 그런 애들은 아. 일부러 소변 안 보려고. 아. 그리고 그 아이에만 국한될 걸 수도 있지만 패드 갈 때 되게 무서워해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변 보러 가면 아프니까. 아, 그냥 그 장소, 그 공간에 대한 무서운 공포심이 게 딱 생기는 생긴 거죠. 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 사인들을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지만 그 안에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꼭 의학적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오늘도 쓰면 안 되는 물품을 또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어떤 걱정이 거죠? 되는데요. 검은색 아, 패드. 검은색. 까만 대면 패드 괜찮나? 쓰시는 분들 다. 오늘 검은색 패드 네. 안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네. 근데 저도 네. 한 말씀 드리자면 네. 검은색 써봤었어요. 아쉬운 게 네. 패드에 딱 어디에 시한지가 안 보여서 아. 전 얘가 안 싼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미 꽉 차 있었어요. 아. 근데 사람 네. 아기 기저귀도 검은색 없지 않나요? 저 잘 몰라서. 맞아요. 보통 다 하얀색이잖아요. 맞아요. 소변을 좀 볼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대변도. 그러네요. 확실히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보내는 그런 아프다는 신호가 진짜 많네요. 또 뭐 있을까요?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네네네. 응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나이가 좀 있는데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헥헥거림과 기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미 심장병이 심각히 와 있었습니다. 아. 심장이 커지니까 아기들이 기관이 눌려서 기침을 하고 심장이 커지면서 역류를 하니까 이제 호흡 양상이 가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보실 때 만약 호흡수 체크를 만약 해주신다면 1분에 30회 미만인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들숨 날숨이 한 회죠. 한 해입니다. 어쨌든 노령인데 갑자기 호흡이 가쁘고 기침을 많이 한다.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빨리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너무 호흡이 빨라지고 많아지면 맞습니다. 강아지들이 티 안 내는 것 같지만 이렇게 딱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격적으로나 아니면 이 아픈 거마저도 좀 티 안 내는 애들이 있나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랬던 친구가 좀 기억에 남는데 어. 보호자님께서 얘는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 말을 무시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청력이 안 좋았던 거예요. 선천적으로. 아, 그래요? 네. 푸도 안자 같은 거 시켰을 때 예전에 비해서 조금 안 하려고 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말을 안 듣네? 이 생각을 좀 했는데 그때 병원에 가가지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네. 아, 이게 좀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다, 관절에. 항상 보호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를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필요할 때는 전문가가 더 내 아이를 더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친구가 갑자기 어떤 행동을 안 해요.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 안자를 안 하죠? 라고 했을 때는 이 친구 건강 먼저, 환경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신다면 가장 올바를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반대죠. 저희는 일단 건강 체크를 다 하니까 아, 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훈련이나 이런 데로 이제 보내드리는데요. 병원에서는 또 뭐 잘 걷고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이상 징후가 보이면 그 영상을 꼭 찍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짧게라도 찍어주시면 저희도 그렇고 훈련 선생님도 그렇고 보시고 판단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두 분 모셔서 보호자가 알아야 할 강아지 아프다는 신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가장 기본은 건강 체크. 네, 해야지 그 다음 뭐 훈련이고 뭐고 해야 네. 되는 거고 요런 우리가 얘기했던 문제들이 보인다면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해 받아보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서 궁금한 점 우리 강아지 괜찮은가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찾아보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오, 안녕. 뭐 일어났어? 안녕. 어벙벙. 어. 안녕. 너무 귀여워.